이 사회에 인간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의해서 수직으로 섰을 때, 수직으로 됐을 때 그때 평화가 온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바로 유교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 유교 사상이 한나라 때부터 국제정치 사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천자가 있는 나라는 중국 한 나라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알죠. 공후백전함이라는 얘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열국지 같은 데 보면 어느 나라는 공이 하고 어느 나라는 왕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중국은 황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황제의 나라, 왕의 나라, 그 밑에 쭉 공후, 백자남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바로 국제사회에도 마치 인간사회처럼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형님, 동생 뭐 이런 거가 있다 쳐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조선이 중국의 아들 노릇을 몇십 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너네들 우리가 자치를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양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마이카를 자기보다 밑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자기보다 밑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정치에서 힘이 세고 약하고는 있지만은 옆에 있는 나라의 그 법적인 권리를 다 인정을 해주는, 그때 평화가 온다고 하는데, 중국은 자기가 상국이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그 밑에 조공도 바치고 그 뭐 밑으로 들어오면 평화가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중국은 생각을 다르게 하는 나라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중국이 현대 국제정치의 뭐 평등 개념이라든가 평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쭉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냥 보니까 다 틀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앙일보의 그 김수정 기자라는 그 기자가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인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외교관이 그랬대요. 중국 외교 행태는 거칠었다. 수교 후 18년간 쌓은 교육 규모 1,400억 달러, 한중 전략적 협력 근본자 관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되묻게 했다. 우리나라의 고위급 외교관이 중국의 행동을 보고서 좌절해서 한 말입니다. 그놈들의 행태가 거칠었다. 중국은 우리를 아들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밑에 있는 나라를 취급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대 국제정치의 관념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거친 나라로 보이는데, 그게 자기네들은 당연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년간 쌓은 교육 규모 1,400억 달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하는 국제정치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인데, 북한한테 돈 많이 주고 북한한테 사이좋게 지내면 평화가 온다라는, 그것은 국제정치학에 그런 거 없습니다. 국제정치학에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평화가 온다.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전쟁을 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을 하는 것은 서로 잘 이해가 안 돼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이익 충돌할 간에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쭉 보면은 무역 안 하는 나라는 서로 전쟁할 일도 없습니다. 무역을 많이 하고 거래가 많은 나라, 친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더 전쟁을 많이 하는데, 뭐 햇볕 정책은 그런 논리라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뭐 주고 친하게 편지 많이 쓰고 왔다 갔다 하면 전쟁 안 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18년 동안 우리가 수교를 하고 무역도 많이 했지만은 중국과 분쟁과 갈등의 소지는 언제라도 있고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우리 기자가 쓴 건데, 우리 외교관들이 중국이 이제 우리 설명을 안 들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 가겠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럼 좀 와서 들어봐라. 그러면 그 설명 들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주중대사가 중국 국무장관 만나가지고 천안함 설명을 했더니 아예 묵살하고, 그리고 설명을 했더니 안 듣겠다 그러고, 뭐 진실에 대해서 뭐 이런 그 귀를 담아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측에 이렇게 하면 한국을 위해서 안 좋다. 니네들 그렇게 하는 거 안 좋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얘기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다 라고 중국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미국만 없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다.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 학자들 만나면은 우리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된 이후에 중국 학자들이 와가지고 무지하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너네들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주 중립을 잘 유지하고
중국한테 우호적으로 지내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그 중국한테는 그러고 미국한테만 잘해주느냐? 왜 미국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중국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국은 한국하고 미국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럼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미국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좀 우리한테 대해서 상당히 그 옛날에 마치 조선시대 때 한국을 대하듯이 그런 태도를 봅니다. 중국이 서해에는 공해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서해 바다가 다 중국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해 바다가 그 이렇게 넓은 바다가 아니고 깊은 바다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중요한 바다입니다. 아시아의 챔피언이 되려면 서해 바다를 점령하면 됩니다. 아시아의 챔피언이 되려면.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를 깬 것이 바로 지금 평택 앞에 풍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풍도에서 해전해가지고 중국이 져가지고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하게 확인하는 것은 바로 러시아한테 서해바다에서 또 이겼습니다. 그 서해바다 끝에 있는 대련항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김으로써 일본이 아시아의 챔피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21세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뭐 미국한테 맞짱 뜨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나라 신문에 또 그렇게 납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뭐 괜찮은 거라고 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력은 3대1로 미국이 셉니다. 3배 셉니다. 3배. 그리고 뭐 중국이 무기를 뭐 좋은 무기 많이 만든다 그러고 요새 조선일보 보니까 뭐 중국이 스텔스 비행기도 만들고 뭐 스텔스 잠수함도 만들고 이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 국방비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금년도에 790억 달러입니다. 근데 중국은 1인병 월급까지 다 합쳐서 6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뭐 비슷하거나 맞먹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반미주의자들 친중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중국은 그렇게 대단하고 무서운 나라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장악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야 중국이 들어올 걸. 그러면 중국이 들어올 걸 그 말로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개념을 깔고 있는 겁니다.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밀어붙이는 것이죠.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중국 때문에 뭐 못한다.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 패배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까 김현욱 의원님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왜 핀란드입니까? 핀란드는 친구가 없어요. 러시아를 막혀서 독일하고 악수할 수 없잖아요. 둘 다 악만데 핀란드가 보기에.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해바다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1994년에 이것도 뭐 하나의 그 에피소드지만은 1994년이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미국이 1990년에 소련을 무너뜨린 다음에 미국 해군이 할 일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소련 해군이 이제 더 이상 미국한테 못 대비니까. 그래서 1994년에 미국의 해군 전략을 새로 쓰는데 미국 해군 전략이 뭐로 바뀌냐면은 옛날에는 바다 위에서 그래서 미국 해군 전략의 그 기본을 영어로 말하면 on the sea 바다 위에서 다른 나라의 해군을 깨놓으면은 그게 미국 해군의 기본 사명입니다. 그럼 세계의 바다를 미국이 장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한테 맞먹을 수 있는 소련이고 뭐고 없으니까 근데 미국 해군은 막강한 해군인데 이것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미국 해군의 전략은 1994년에 바다로부터라고 바뀝니다. 바다로부터. 그래서 그 해군 전략 보고서 이름이 From the Sea입니다. 바다로부터. 그래서 미국 해군 전략은 94년부터 바다에서 다른 나라 잠재적 적국의 육지를 공격하는 거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0년에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잠재 적국이 중국인데 바로 미국은 서해가 엄청나게 그 중요한 그런 바다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해군은 중국하고 상대도 안 되게 강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군 참모총장했던 분하고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저녁을 같이 먹을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앞으로 100년 가도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은 못 따를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중국에 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94년에 미국 해군이 들어가가지고 기표로 갔습니다. 서해바다를. 그때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해군이 항공모함이 오니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막 중국 해군이 와가지고 미국 해군이 온 것을 뭐 막 옆에 따라붙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해군이 유유히 내려왔는데 중국은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들어오면 실탄 사격을 하겠다. 아예 총으로 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북한이 망나니 짓을 하는 바람에 요번에 미국이 느긋하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북한이 만들어 준 것이죠. 지금 뭐 서해바다에서 훈련하는 것을 당분간 동해에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서해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우리가 중국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 협력